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설사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설사라고 하면은요, 그 정의가 뭐냐면은 그 대변의 양이 200g 이상으로 많으면서 하루에 3번 이상 화장실에 가는 경우를 설사라고 합니다. 설사가 나타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제일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감염이죠, 감염. 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거예요. 이제 흔한 게 뭐냐면은 대장균이죠. 오염된 음식물 같은 걸 먹으면 이런 균이 들어옵니다. 이콜라이라고 해요. 또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살모넬라라든지 이질균, 뭐 등등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이제 이런 거는 다 세균인데요. 세균 말고 뭐 바이러스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설사를 다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설사가 일어나면 얘는 이제 어떤 타입으로 되냐면은 이건 이제 분비성 설사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몸에 이제 장이 이제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변이 뭐 음식물이 이제 뭐 이렇게 내려가는데 균이 이제 같이 오는 거예요. 균이 이제 만약에 잘못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이 균에 있는 독소가 이 점막을 자극해가지고 막 물 같은 걸 이제 분비하게 하는 겁니다. 이쪽에 물하고 이제 뭐 그 염소 이온하고 뭐 이런 과탄산 이온 같은 것들을 같이 이제 막 분비하게 하면서 이제 설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분비성 설사라고 하고요. 또 이제 다른 거는 염증성 설사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특히 이제 살모넬라나 이질 같은 게 그런 게 많은데 이 뭐 독소로 자극을 할 수도 있지만 이 균 자체가 이 점막에 막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염증을. 그러니까 여기 있던 걸 흡수도 못하게 하고 막 또 분비하게도 하고 이런 게 뒤엉켜가지고 설사를 일으키는 거죠. 예. 요런 경우에는요, 우리가 변에서 백혈구를 측정해 보면 이 백혈구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보통은 이제 변에서 백혈구가 나올 일이 없죠. 변에 백혈구가 나올 일이 없는데 이제 이런 염증이 생기면은 염증이 있으면 뭐가 오나요? 그 백혈구가 이제 이쪽 모이게 되겠죠. 그러면서 나오게 되는 그런 백혈구가 변에서 검출이 됩니다. 그걸 보고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뭔가 좀 심각하게 감염이 생겨가지고 온 설사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요런 클래스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흡수되지 않은 탄수화물이에요. 흡수되지 않은 탄수화물. 이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솔비톨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좀 뭐 잘 들어보지를 못했으니까 이거랑 비슷한 게 이제 자일리톨입니다. 자일리톨. 그러니까 왜 우리가 뭐 껌 중에 이제 자일리톨 껌이 있잖아요. 요것도 흡수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흡수가 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탄수화물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제 원래 이제 이거는 다른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흡수가 돼가지고 우리 몸에서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자일리톨이나 솔비톨 같은 거는 흡수가 안 돼요. 여기 그냥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있으면 농도가 어떻게 돼요? 농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삼투압 원리에 따라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물이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삼투압 원리예요. 농도가 높은 곳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거.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면 이렇게 내려가서 설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삼투성 설사라고 해요. 삼투성 설사. 해서 요걸 이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변에서 이 스토리라고 하는 게 이제 변이에요. 변에서 이 삼투 그 농도를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 농도를 측정을 해본 그 삼투 농도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변에 있는 그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을 더해가지고 2를 곱합니다. 2를 곱한 다음에 요 차이를 계산을 해요. 요걸 이제 그 삼투 농도 차라고 하는데요. 오즈몰랄 갭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올라가요. 이게 이제 조금 복잡해 보일 수는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제 삼투압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이런 전해질이에요. 이런 어떤 나트륨이라든지 칼륨이라든지 하는. 근데 뭐 변에 이제 이런 양이온만 있으면 변이 막 전기를 띠겠죠. 근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다 이제 음이온이랑 이게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 양은 거의 같기 때문에 이 양이온에다가 2를 곱해주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 대충 이 삼투 농도가 만들어져야 돼요. 예.
그런데 이거 말고 다른 게 엄청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다른 게 이제 뭐냐면 흡수되지 않은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있는 거를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 간단하게 그냥 이 정도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의 이제 대표적인 게 물론 뭐 자일리톨 같은 거를 좀 너무 많이 먹거나, 근데 사실 자일리톨로 인해 설사하는 경우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 솔비톨이 조금 더 강력하게 설사를 일으킵니다. 예,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흔한 게 뭐냐면 유당불내성이에요. 유당불내성. 예, 요거는 이제 우유라든지 어떤 유제품 같은 거에 있는 당을 우리가 분해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잘리톨 먹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 엄청나게 많은 농도로 존재를 하니까 물을 끌어당겨서 설사가 발생하는 삼투성 설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흔한 건 뭐냐면은요. 근데 사실 이거예요. 이거 약재. 이게 보면은 이런 거를 굉장히 잘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약 중에서요. 거의 대부분의 항생제는 다 설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대부분의 항생제는 다 설사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H2 블로커나 PPI가 있어요. PPI. 이게 이제 무슨 약이냐면 요게 위산을 떨어뜨리는 약이거든요. 전부 다, 둘 다. 기전은 약간 다르지만 요건 이제 제가 다른 데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위산을 떨어뜨리는지. 근데 이제 위산을 떨어뜨리는 요 약이 설사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뭐 모든 사람한테 다 설사를 일으킨다는 게 아니고 일부 어떤 사람들한테서는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요. 자, 이제 뭐 속이 쓰리고 뭐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런 약을 처방을 받았어요. 이런 약 굉장히 많이 처방하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산을 이제 억제해주는 이런 약들 처방을 받았더니 설사를 해. 그러면은 또 이제 다른 병원에 가면은 어떻게 돼요? 이런 걸 모르면은 그냥 설사약을 또 주겠죠. 이게 약이 많아지는 거예요. 약이 이제 점점 많아져서 이게 뭐 약이 병을 만들고 이 병이 다시 약을 이런 이제 구조가 되는 거죠.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고 그걸 이제 최소화시켜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불필요한 약은 쓰지 않고 심각한 부작용이 있으면 쓰지 말아야 되는 게 이제 약의 원칙입니다. 약을 쓰는 원칙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쓸 때도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뭐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약을 확인해 봐야 된다. 심지어 어떤 혈압약 같은 경우에는 설사 일으키기도 합니다. 어떤 혈압약. 또 어떤 신경계 약물.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만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약물들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설사가 난다든지 뭐 다른 증상이 있을 때 그런 어떤 먹는 약 이거 갖다 반드시 확인을 해보고 그런 약제와의 관련성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 정도가 이제 조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고요. 그거랑 이제 조금 다른 거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뭐가 있냐면 과민성 대장입니다. 과민성 대장. 이거는 이제 장이 너무 민감해가지고 설사를 주로 할 수도 있고 변비가 오는 타입도 있고, 그러니까 변비가 주로 오는 과민성 대장도 있고 설사가 오는 과민성 대장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장이 너무 민감해져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대충 설명을 드리고, 요건 이제 주제가 너무 커서 요건 또 따로 다른 영상에서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있냐면 염증성 장질환이라는 게 있어요. 염증성 장질환. 이건 이제 만성병이고요. 굉장히 이제 좀 고생을 많이 하시는 그런 병 중에 하나입니다. 뭐가 있냐면 궤양성, 이 중에는 이제 궤양성 대장염이 있고, 그리고 이제 크론병이 있어요. 크론병. 제가 이제 요 궤양성 대장염에 대해서는 한번 쭉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크론병은 아직 설명을 제가 드리진 못했고요. 근데 요런 병들은 이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병입니다. 관리를 해야 되는 병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가능하냐면 마지막으로 대장암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대장암 자체가 설사만 해가지고 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지만 어떤 분의 경우에는 대장암의 유일한 증상이 설사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뭐 바로 대장암부터 생각할 수는 없겠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대장암의 위험 인자가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뭐가 만져지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다면은 반드시 이 설사의 원인 중에서 이것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넓게, 폭넓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이제 질환들, 이건 좀 약간은 심각한 질환이죠. 좀 염증성 장질환도 심각한 질환이거든요. 이게 계속 치료를 해야 되는 병이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있을 때 이게 조금 긴가민가하다. 그러면 뭘 검사해 볼 수 있냐면 분변 잠혈 반응 검사라는 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응 검사. 그러니까 변에 피가 있는지 본다는 거예요. 이런 염증성 장질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장암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이건 이제 궤양이 막 생기니까 장 점막에 궤양이 막 생기니까 여기서 이제 피가 날 수가 있고요. 암은 암 자체가 출혈 경향이 있어요. 때문에 피가 날 수가 있어요. 요것만 요거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이것만 체크해봐도 우리가 많은 정보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더 그 정보 조사를 좀 자세하게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이제 뭐 설사와 동반된 다른 어떤 증상, 체중이 줄어든다든지 뭐 그런 건 없는지, 또 염증성 장질환 같은 경우에는 뭐 복통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또 열이 동반되진 않는지, 또 뭐 관절염 같은 게 있진 않는지, 피부에 뭐가 나지, 이런 것들을 다 좀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감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어때요? 놓치면 안 되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서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 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설사의 원인 중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감염, 뭔가 이제 세균 같은 게 감염돼서 오는 설사. 그다음에 두 번째는 흡수되지 않는 탄수화물. 그러니까 뭐 자일리톨이라든지 아니면 우유 먹고 생기는 유당불내성 같은 경우가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약제. 무슨 특별한 약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우리가 약을 많이 먹는 경우에는 그런 약들을 하나하나 다 설사를 일으키지 않는지 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과민성 대장이라든지 이거는 사실 기능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염증성 장질환이나 대장암 같은 이런 심각한 그런 질환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두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설사의 원인에 대해서 폭넓게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